저는 73살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3년 전 새벽 5시에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제 심장이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오래된 비법을 알려주셔서 목숨을 건졌고 오늘 여러분께 그 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28년을 일하며 심장이 약해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만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해 보이던 튼튼한 남자들이 진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막힌 혈관 때문에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들인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현대의학이 가르치는 모든 것과 반대되는 특별한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규칙적으로 뛰고 있나요? 힘차게 뛰고 있나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 적이 있나요? 어지러워서 갑자기 앉아야 했던 적이 있나요? 소화불량이라고 넘겼던 이상한 가슴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400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중 85%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68살이었을 때 제 동맥은 70% 막혀 있었습니다. 통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열고 막힌 혈관을 우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오래되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잊어버린 치료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식초와 닭뼈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것이 심장병을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부엌에서 쓰는 재료가 현대의학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를 연구로 이끌었고 심혈관 건강에 대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의학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세포 청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동맥의 플라크를 녹입니다. 심장 근육 조직을 강화합니다. 이 두 재료를 정확히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했을 때만 일어나는 특정 아미노산 반응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시험해 봤습니다. 3개월 만에 동맥 막힘이 40% 감소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어떤 비싼 치료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식초와 닭뼈라고 말했더니 웃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후 제 환자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정 종류의 식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유 성분을 활성화시키는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치료 효과를 파괴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심장이 약해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약속하건대 의사가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병원 계단을 올라갑니다.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정신은 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분 안에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뛰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크로 막혀 있을 수 있는 혈관을 통해 피를 열심히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400명의 한국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중 85%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손주들과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8년 동안 서울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너무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경고 신호가 없었냐고 묻는 가족들의 손을 너무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플라크 축적은 몇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막힘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고 동맥이 꺾인 정원 호스처럼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괜찮다고 느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장병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크가 동맥벽에 쌓이기 시작할 때 몸은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혈관이 70% 막혔다고 알려주는 알림을 받으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첫 증상은 심장마비 그 자체입니다. 3년 전에 진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68살이셨고 강남에 사셨으며 정상 체중에 담배도 안 피우시고 매일 걸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함을 느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딱 조금만요.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검사를 해보니 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2달만 더 기다렸어도 갑자기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마 혼자 계실 때 집에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통계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다가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된 또 다른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되돌릴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유전만도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 내부의 만성염증과 염증이 생긴 동맥벽에 접착제처럼 달라붙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결합된 것입니다. 일반 의사들은 스타틴을 복용하고 지방을 덜 먹고 운동을 더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전통의학에 숨겨져 있던 강력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고대 의학 문헌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비밀은 발효 흑초와 특별하게 준비한 닭뼈를 결합한 것입니다. 일반 식초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닭고기 국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혈관계에서 놀라운 무언가를 촉발하는 정확한 조합입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면 이 치료법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플라크가 동맥벽에 달라붙게 만드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준비된 닭뼈에서 나온 아미노산이 숙성된 흑초의 아세트산 및 유익한 화합물과 결합되면 소화기관에서 반응을 일으켜 몸이 기존의 콜레스테롤 침착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체 세포 청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동맥을 위한 천연, 배수구 세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고대 치료법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발효 흑초와 적절하게 준비된 닭뼈 육수를 결합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천천히 끓이는 동안 닭뼈에서 나온 특정 아미노산과 결합합니다. 이것은
동맥벽을 위한 천연솔처럼 작용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내부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낡은 파이프의 녹처럼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 플라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하지만 식초닭뼈 조합은 우리가 세포 청소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아세트산 분자는 플라크 침착물을 관통할 만큼 충분히 작고 닭뼈의 아미노산은 그 아래의 동맥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것을 시험한 후 정확한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닭뼈 500g당 정확히 숙성 흑초 3큰술이 필요합니다. 백식초가 아닙니다. 쌀식초도 아닙니다. 최소 3년 동안 숙성된 발효 흑초만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 방법은 재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너무 뜨겁게 또는 너무 빨리 끓여서 치료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약한 불에서 최소 4시간 동안 닭뼈를 물에 끓여야 합니다. 마지막 30분에만 흑초를 넣습니다. 더 일찍 넣으면 열이 아세트산 분자를 분해하고 치유 특성이 전혀 없는 비싼 국물만 마시게 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신 67살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동맥 막힘은 73%였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2달 이내에 우회 수술을 예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수술이 두려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그녀는 이 준비물 한 그릇을 섭취했습니다. 그릇 크기가 중요했습니다. 정확히 200ml였습니다. 더 많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아세트산이 일부 환자의 위 내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적어도 안 됩니다. 동맥 청소 효과를 얻으려면 충분한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8주 후에 우리는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막힘은 58%로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술적 개입이나 강력한 스타틴 약물 없이 그 정도로 플라크가 감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개월이 되자 그녀의 막힘은 41%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석 달마다 저를 보러 오고 있으며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산화질소 생성 때문입니다. 닭뼈의 아미노산이 혈류의 아세트산과 결합하면 동맥벽이 훨씬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자는 혈관에 이완하고 확장하라고 말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더 많은 공간은 더 나은 혈류를 의미합니다. 더 나은 혈류는 더 많은 산소가 심장 근육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C 반응성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동맥벽의 초기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 지표입니다. 염증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청소 메커니즘이 오래된 침착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유 특성을 완전히 파괴할 3가지 중요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뼈 대신 닭 가슴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료 화합물은 근육고기가 아니라 골수와 결합 조직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알루미늄 냄비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아세트산이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항상 유리나 세라믹 조리기구를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잘못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물은 신선하게 섭취하거나 즉시 냉장 보관하여 최대 3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이 치료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최고의 흑초를 구하셨어도 최상급 닭뼈를 사용하셔도 이것을 잘못 준비하시면 시간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심혈관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닭뼈와 연골 500혈당 숙성 흑초 300ml가 필요합니다. 닭가슴살이 아닙니다. 닭다리살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연골이 아직 붙어있는 뼈, 특히 관절 부위의 뼈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치유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치료법을 2달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닭고기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뼈는 없었습니다. 핵심을 완전히 놓치신 겁니다. 뼈 구조 속의 콜라겐 매트릭스가 식초의 초산과 상호작용하여 동맥 플라크를 녹이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준비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닭뼈를 오븐에서 정확히 섭씨 180도로 40분간 구워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굽는 과정이 뼈의 겉 구조를 발효 단계에서 식초가 깊이 침투할 수 있을 만큼만 분해시킵니다. 이 굽는 단계를 건너뛰면 치료법의 효과가 70%나 떨어집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3년에 걸쳐 200명의 환자분들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굽지 않은 뼈를 사용한 그룹은 동맥 스캔에서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구운 후에는 뼈를 유리 용기에 담으십시오. 절대 금속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 플라스틱도 안 됩니다. 오직 유리만 사용하십시오. 금속은 식초와 반응하여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필요한 아미노산 반응을 방해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구운 닭뼈 500g 위에 흑초 300ml를 부으십시오. 뼈가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용기를 밀봉하고 어둡고 시원한 곳에 두십시오. 냉장고는 안 됩니다.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실온이 최적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대기 시간이 옵니다. 이 혼합물은 정확히 21일간 발효되어야 합니다. 2주가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21일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식초의 초산이뼈, 매트릭스에서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특정 펩타이드를 천천히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이 바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플라크 제거 메커니즘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식초가 흐려진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작은 뼈 조각들이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현상입니다. 21일째가 되면 부드럽고 부분적으로 녹은 뼈들과 함께 어둡고 진한 액체가 생길 것입니다. 이 액체를 고온 천으로 거르십시오. 약 250ml의 농축된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21일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정확히 12ml를 드십시오. 계량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큰 스푼 하나가 15ml이니 그것보다 약간 적게 드시면 됩니다. 이 17ml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드십시오. 절대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농축된 산성이 식도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빈속에 마시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활성 화합물들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동맥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드시면 소화기관이 이 섬세한 펩타이드들을 심혈관계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해버릴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이것들입니다. 첫째, 잘못된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자연 발효 흑초여야 합니다. 둘째, 굽지 않고 잘못된 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과 함께 또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들 중 어느 것이라도 결과를 완전히 망칠 것입니다. 이제 이 치유 화합물들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식초 대 닭뼈의 비율은 정확히 3대 1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닭뼈 100kg마다 정확히 숙성, 흑초 300ml가 필요합니다. 왜 이 정확한 비율이냐고요? 이 농도에서 초산 분자가 동맥벽을 보호하는 열에 민감한 아미노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칼슘 펩타이드를 추출하기 위한 최적의 기피로뼈, 매트릭스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년에 걸쳐 실험실에서 17가지 다른 비율을 실험했습니다. 오직 이 3대 1 비율만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화합물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완전한 칼슘 용해성을 달성했습니다. 4대 1에서는 치료 가치가 없는 묽은 국물만 얻게 됩니다. 2대 1에서는 산 농도가 실제로 유익한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3대 1이 황금 공식입니다. 조리 방법도 똑같이 정확합니다. 반드시 질그릇을 사용해야 하며 절대 금속은 안 됩니다. 금속 조리기구는 식초의 용해력을 중화시키는 이온 반응을 일으킵니다. 온도는 정확히 4시간 동안 섭씨 9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닙니다.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이 혈관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발하는 휘발성 유기산을 증발시키지 않으면서 골수 화합물의 완전한 추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완전히 망칩니다. 고온에서 너무 빨리 끓이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강남에 사시는 67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분이 혼란스러워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달 동안 이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을 여쭤봤더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90분간 빠르게 끓였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높은 온도가 모든 치료 화합물을 파괴한 것입니다. 과정을 서두르셔서 2달을 낭비하신 겁니다. 닭뼈는 구체적으로 다리뼈와 날개 끝부분이어야 합니다. 가슴살이 아니라 뼈를 사용해야 합니다. 등뼈가 아닙니다. 다리뼈에는 제2형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이것을 프롤린과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2가지 아미노산이 바로 동맥벽이 산화 손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날개 끝부분에는 글루코사민이 풍부한 연골이 들어있어서 플라크 형성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여줍니다. 뼈를 끓이기 전에 반드시 찬물에 30분간 담가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찌꺼기와 불순물이 빠져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린내가 나고 약효가 떨어집니다. 담그는 동안 물을 2번 갈아주세요. 식초는 처음 물이 살짝 끓기 시작한 후에만 넣어야 합니다. 찬물에 식초를 넣으면 산이 고르지 않게 퍼져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과도한 농도가 생깁니다. 냄비 바닥에 작은 기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량한 식초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넣으세요. 4시간 동안 끓이는 동안 절대 뚜껑을 열지 마세요. 뚜껑을 열 때마다 휘발성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이 분자들이 심혈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뚜껑을 닫아두세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가끔 기포가 올라오지만 펄펄 끓지는 않는 약한 불로 끓이세요. 4시간 후 액체가 약 40% 정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뼈가 손가락으로 으깰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 부드러움이 칼슘이 완전히 육수에 녹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금속 거름망이 아닌 깨끗한 천으로 액체를 걸러내세요. 자연스럽게 실온까지 식히세요. 매일 섭취량은 정확히 150ml이며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오후도 아닙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 중에 아미노산이 작용하는데 이때가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세포 회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내피세포가 재생되고 동맥벽이 손상된 부분을 재건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수하면 그냥 평범한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치료 효과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먼저 식초입니다. 아무 흑초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천연 발효 흑초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공업용 식초는
단 3일 만에 화학적으로 처리됩니다. 3일 대 3년,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런 속성 식초에는 동맥 청소 반응을 일으키는 초상균 군집이 거의 없습니다. 싼 식초를 사용한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검사했을 때 산화질소 수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숙성 식초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병을 주의 깊게 보세요. 진짜 숙성 식초는 바닥에 약간의 침전물이 있습니다. 이 침전물이 실제로는 동맥에서 치유작용을 하는 박테리아 배양물입니다. 또한 진짜 숙성 흑초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큰 병이 8,000원 이하라면 사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다음은 닭뼈 준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식료품점에 일반 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의 닭들은 생후 35일 만에 도축됩니다. 그들의 뼈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밀한 콜라겐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8개월 이상 된 성숙한 닭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묵은 산란계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뼈에는 식초 화합물과 결합하는 글리신과 프롤린 아미노산이 3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조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숙한 닭 한 마리를 준비하세요. 원하시면 고기를 제거해도 되지만 모든 뼈, 특히 발과 목은 남겨두세요. 이 부위들의 치유 화합물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를 톡이 냄비에 넣게 계세요. 이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금속 냄비는 식초와 반응하여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금속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심한 위 염증이 생긴 환자들을 봤습니다. 냄비에 숙성 흑초를 정확히 2D에 50ml 넣으세요. 그런 다음 정수된 물을 750ml 넣으세요. 이 물 대 식초의 4대1 비율이 황금 공식입니다. 식초가 너무 많으면 위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너무 적으면 뼈의 화합물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합니다. 이 혼합물을 완전히 끓인 다음 즉시 가능한 한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12시간 동안 끓여야 합니다. 8시간도 아니고 15시간도 아닙니다. 12시간이 화학적 변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초산이 뼈에 인산칼슘을 분해하여 초산칼슘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바로 이 특정 화합물이 동맥 플라크의 칼슘 침착물을 용해시킵니다. 동시에 콜라겐이 쉽게 흡수되는 젤라틴 펩타이드로 변환됩니다. 12시간 후 액체가 약 400ml에 진하고 어두운 육수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뼈가 손가락으로 으깰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야 합니다. 뼈가 여전히 단단하다면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강남구에 사시는 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이십니다. 작년에 심장내과 의사가 즉시 우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좌전하 행동맥이 80% 막혀 있었습니다.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대안을 찾아 절박한 마음으로 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준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제 지시를 따르셨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정확히 100ml의 이 식초뼈 육수를 드셨습니다. 4개월 후 추적 영상 검사를 위해 심장내과 의사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막힌 부분이 45%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스캔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음식이라고 말씀드리자 불가능하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진료에서 이런 결과를 반복적으로 봅니다. 이 조합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동맥 플라크의 2가지 구성 요소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입니다. 식초 화합물이 칼슘 껍질을 녹이고 뼈 펩타이드가 콜레스테롤 핵심부를 제거합니다. 이제 작년 서울에서 초의 여사님의 삶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올바른 흑초를 사셨습니다. 닭뼈도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돌아오셨을 때 이전보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동맥 염증 수치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민간요법이 이렇게 심하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과 2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했습니다. 이 민간요법이 여러분을 치유하느냐 해치느냐를 결정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를 말입니다. 조리 온도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모든 것을 센 불로 끓이고 계셨습니다. 더 뜨거우면 더 살균이 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잘못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민간요법의 치유 성분은 극도로 약합니다. 흑초를 섭씨 8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면 초산 분자가 해로운 부산물로 분해됩니다. 심혈관 효능을 만드는 유익한 박테리아는요, 높은 열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식초 성분과 결합해야 하는 닭뼈의 아미노산은요, 변성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쓸모없는 단백질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제 연구 중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온도에서 준비한 이 민간요법 샘플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섭씨 70도에서 75도에 약한 불로 6시간 동안 준비한 것이 센 불로 2시간 동안 끓인 것보다 산화질소 전구체를 340% 더 많이 생성했습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340%입니다. 치유와 시간 낭비의 차이는 바로 조리 온도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가장 약한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이것을 간신히 보글보글 끓는다고 말합니다. 냄비 바닥에서 작은 기포들이 천천히 형성되는 것을 보셔야 하지만 절대로 팔팔 끓어서는 안 됩니다. 부엌에 강한 식초 냄새가 가득 차면 불이 너무 센 것입니다. 증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약효 성분이 액체에 농축되는 대신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초에 여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제가 드린 정확한 방법입니다. 먼저 닭뼈를 냄비에 넣으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한 비율로 흑초와 정수된 물을 넣으십시오. 불을 가능한 가장 약하게 켜십시오. 냄비 뚜껑을 손가락 2개 너비 정도 공간을 두고 살짝 열어 증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덮으십시오. 타이머를 6시간으로 맞추십시오.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저어주지 마십시오. 걱정 많은 할머니처럼 20분마다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6시간 후에 불을 완전히 끄십시오. 뚜껑을 덮은 채로 2시간 더 자연스럽게 식도록 놔두십시오. 이 식히는 시간이 식초산과 골수 성분 사이에 최종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즉시 냉장고에 넣어서 이것을 서두르면 분자 결합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산과 인천의 수십 명 환자분들이 이 실수로 한번 만든 것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 온도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가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 심장 영상 검사 결과 부드러운 동맥 플라크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 전문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분은 최 여사님께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식이요법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은 진료 기록에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온도 조절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과 국물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그저 비싼 식초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면 서양 의학이 들어오기 전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을 심장병으로부터 보호했던 바로 그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심장을 구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정보를 무시하시면 새벽 3시에 가슴을 움켜쥐고 일어나셨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제 환자분들 수백 명을 변화시킨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발효된 흑초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의 값싼 모조품 병이 아닙니다. 진짜 약효가 있는 식초는 최소 3년 동안 숙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닭 한 마리 전체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무게는 약 1.2kg입니다. 셋째, 정확히 400ml의 정수된 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조리 방법입니다. 큰 도자기 냄비에 닭을 넣으십시오. 닭이 절반 정도 잠길 때까지 흑초를 부으십시오. 정수된 물을 넣으십시오. 센 불로 끓인 다음 즉시 가장 약한 불로 줄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너무 세게 유지하면 동맥 플라크를 분해하는 활성 성분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4시간 동안 끓이십시오. 3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일 때 아미노산 추출이 최고 치료 수준에 도달합니다. 4시간 후에 닭을 꺼내서 뼈에서 모든 고기를 분리하십시오. 뼈를 식초, 육수에 다시 넣고 3시간 더 끓이십시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동맥벽을 강화하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추출됩니다. 액체를 거르고 냉장고에 유리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약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육수를 정확히 100ml씩 드셔야 합니다. 살짝 드되 다시 끓이지는 마십시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90일 연속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3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일반 백식초나 쌀식초를 식초를 사용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심혈관 효과에 필요한 초상균 군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높은 열은 산화질소 전구체를 파괴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침 대신 밤에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합성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바로 그때 이 처방이 필요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여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이 씨였습니다. 그분의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420이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우회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대안을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처방을 드렸습니다. 90일 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62% 감소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지금은 80세이시고 일주일에 2번씩 북한산을 오르십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세포 생화학입니다. 발효 식초의 초산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닭뼈에서 나온 특정 아미노산은 심장 근육이 손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어느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동맥의 플라크가 더 쌓입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심장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60세 이상 아는 분들 모두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다음 달 누군가를 심각한 심장마비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아직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이 식초와 닭뼈 처방을 준비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장 질환이 있는 가족과 공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심장 건강에 관한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콜레스테롤이나 동맥 폐색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